듣다 보면 법을 알게 되는 로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영수 씨는 어느 날 저녁 친형의 차를 빌려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영수 씨는 커피를 사기 위해 카페에 들르게 됩니다. 잠시 카페 건물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뒤 차문을 잠그지 않고 카페에 갔다 왔습니다. 고가의 차도 아니고 안에 고가의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잠깐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수 씨가 커피를 포장해오는 그 잠깐 사이에 영수 씨의 차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놀란 영수 씨는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제 차가 사라졌어요. 빨리 좀 와서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런데 얼마 후 영수 씨는 아주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차를 훔쳐간 사람이 다름 아닌 중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그렇게 어린애가 내 차를 훔쳐? 그런데 그 중학생이 영수 씨의 차를 담벼락에 부딪혀버리는 사고가 생겼고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도난범의 친구, 그 친구가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영수 씨의 차는 완전히 찌그러진 채로 영수 씨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내 차에서 이런 일이. 영수 씨는 정말 너무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망가진 차를 보며 도난범 중학생을 고소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막상 자신의 차에 탔던 중학생 아이가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데 내가 어떻게 뭘 더 하겠어. 결국 철없는 어린 아이들의 실수라며 영수 씨는 그 사건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영수 씨는 차를 도난당했을 때보다 더 큰 황당한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그 죽은 중학생의 부모가 영수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착잡해하고 있던 영수 씨는 그 소식에 충격을 받고 무슨 연유인지 따져 묻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도난당했을 뿐인데 나를 고소하겠다고요? 그 사고로 죽은 중학생의 부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쪽이 이번 사건 차량의 소유자잖아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이번 사고의 사망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네요. 중학생의 신분으로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는 경위 등에 비추어 저희 아들의 책임을 80% 정도, 나머지는 영수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니 알아서 알아보시고 연락주세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에 영수 씨는 자신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는 자신은 그 죽은 중학생과 그의 가족들에 대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고인 영수 씨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영수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영수 씨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영수 씨의 입장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차를 가져갈 것이라고는 아예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망한 중학생 역시 운전자인 친구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에 동승했으므로 영수 씨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행여나 재판에서 졌으면 어쩔 뻔했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나는 차를 도둑 맞았을 뿐인데 피해자가 어떻게 이렇게 억울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영수 씨는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영수 씨는 한동안 운전을 하지도 못했으며 큰 트라우마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물론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테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차를 도난당한 영수 씨의 입장에서 그 차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영수 씨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 사연이었습니다.